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옵션 만기일 오늘 겹치면서 우리 시장 관망을 택하나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덩달아서 우상향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상승불을 켜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실 것 같고 아마 이 시간대 좀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좀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힘이 없고 좀 지지부진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떨어져도 답답하고 올라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제 설 연휴 이후의 장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시장 변화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효할지 특히 오늘은 저희가 설 명절을 맞아서 염승환 부장 특집 자체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잘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까지 1시간 반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현재 구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3,100선을 다시금 터치해주면서 오늘장에서 반등에 성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0.5%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현재 0.2%의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해서 현재 96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자, 막상 종목들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OCI가 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오늘 상승을 보였고요. FNF, LG전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OCI 보겠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 선까지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적자는 이어졌지만 전년 대비 적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알려왔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이 폴리실리콘을 중국 기업에 공급하게 됐다라는 호재까지 들고 왔었죠. 현재 OCI는 10%가 넘는 상승 계속 이어가면서 11만 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FNF 보겠습니다. 지주사 출범을 코앞에 앞두고 연일 빨간불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3일 보합권 마감을 제외한다면 7거래일 연속 질주를 해줬고요. FNF 오늘까지 외국인들도 7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7천 원 선 3%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마카 종목에는 BGF 그리고 SK케미칼, 녹십자,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CJ 대한통운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BGF는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오늘 이 소식에 주가 하락세입니다. 현재 3%의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CJ 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에게 호재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오늘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현재 1.4%의 약세권 움직임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80억 원, 보니까 전년 대비 무려 130%나 증가했다. 정말 좋은 소식 알려줬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지금 구간 따라잡기에는 좀 힘들겠죠?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해 실적도 좋았지만 향후의 주가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그리고 내년의 실적 추정치입니다. 이 실적 추정치가 현재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덴탈 사업 분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덴탈 수요를 기저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매출 효과가 크게 올라가고 오스템이 1인 사업자를 통해서 중국 시장 MS를 확대함으로써 작년 말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실정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러시아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부터 있었던 실적 상향이 단순히 한 회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러한 실적 상승 추세는 올해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기저 효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향후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섰는데 매수 가능하다 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마카 종목 녹십자 보겠습니다. 녹십자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고요. 여기에다가 MSCI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인데 녹십자는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 4분기 실적과 MSCI 편입 불발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나간 뉴스죠. 4분기 실적이 먼저 안 좋았던 이유는 비용이 컸는데요. 특별 인센티브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선반영한 효과 때문에 비용이 크게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률의 정상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있었었죠. 녹십자가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을 유통 그리고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 모더나의 백신 또한 CMO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녹십자가 지난 이슈 그리고 지난 실적은 잊어버리고 향후에 번호로 들릴 실적 그리고 코로나 백신 CMO에 대한 수주 기대로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자, 이익원 지점장의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FST입니다. 네, FST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동사는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인 펠리클 생산하는 업체죠. 매출 비중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이 펠리클이 삼성전자의 D램,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펠리클의 매출 확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여러 장비 업체들의 수주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2기에 대한 증설을 진행 중이고요. 또한 시안 2기에 대한 증설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장비를 램프업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에 해당하는 소재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T의 펠리클은 향후에도 매출이 더 확대될 것이고요. EUV용 펠리클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박차에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라면 EUV가 향후에 대폭적으로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 확대와 동시에 밸류에이션 상향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상장 기대감입니다. 대표적인 오버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오버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반도체 내부의 미세 회로에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KLA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로스테크가 상장한다라면 충분히 KLA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오로스테크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8인치 신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DB하이텍에 대한 증설 기대감이 계속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요. DB하이텍이 증설을 못하는 이유가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12인치 장비 시장에 비해서 8인치 장비가 신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증설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FST의 자회사인 오로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신규 장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FST는 본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실적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FST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 기억해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AS가 있는데요. 1월 말에 포착이 주셨던 아이큐어 22%대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목표가 10만 원 기다려볼까요? 네, 주가가 굉장히 조용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상승했지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Q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사가 지금 도내 패치제 임상 3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식약처의 환자 모집 완료해서 임상 3상 종료로 바뀌었고요.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만약 긍정적이다, 성공이다라고 한다면 식약처에 그 허가 신청을 넣게 될 거고요. 식약처가 승인을 하게 된다면 이미 이 도네페질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약처의 허가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는데요. 이미 그 IQO 같은 경우에는 이 승인에 대비해서 공장도 완공해놨고요. KGMP를 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이 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이 도네페질 패치제를 유통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QO 같은 경우에 3상도 종료되었고 그리고 이 공장도 만들어졌고 공장에 나올 유통사도 이미 다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임상 3상이 성공했을 시 동사는 내년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 IQO가 CB 500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무이자로 조달한 이 CB 500억을 FDA 1상 진출에 쓰여질 텐데 FDA 1상 같은 경우에는 1상만 성공했을 시에 2, 3 상상이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IQO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네페질을 붙이는 패치제인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2상, 3상이 면제되는데요. 만약 3상, 국내 3상이 굉장히 우호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면 FDA 1상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탑 3 안에 드는 미국의 CMO 업체를 이미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동사는 앞으로 멀티플도 더 확대될 수 있고 실적으로 증명시켜 줄 수 있는 숫자로 증명시켜 줄 수 있는 바이오텍이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한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IQO 그대로 목표가 1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막상막하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